자, 사회복지행정론에서 이 사회복지행정이란 무엇인가? 첫 단추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이란 무엇일까? 일단 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라는 단어와 행정이란 단어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복지행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회복지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뭐 주저리 나와 있는데, 이제 좀 그거를 줄임대로 줄여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제3자가 개입하는 것.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고객이죠. 클라이언트가 고객인데, 고객을 위해서, 복지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서 이제 제3자, 뭐 예를 들어서 종교기관이나 정부나 뭐 아니면 복지기관, 여러 단체나 이런 아무튼 그런 단체나 그런 이제 사람들을 법인을 포함한 제3자가 이제 개입하는 것, 도와주는 것, 그들의 어떤 힘듦에 보탬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복지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서 제3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법인이 개입하는 것,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지가 필요한 고객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면은 이 첫 단추를 그렇게 꿰면은 좀 더 뒤로 나아갈 때 힘이 덜 붙이겠죠. 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게 뭔 말이냐? 일단 자신의 욕구를 충족한다는데 이 욕구가 무엇일까요? 욕구는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데 필요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생존, 성장이라고 이제 이 예제가 있는데, 생존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살고 싶다. 그래서 성장도 비슷한 거죠. 우리가 좀 도태된, 아니면 좀 어쨌든 성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나아지는 거죠. 이전보다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전보다 나아지는데 필요해서 구하는 것. 그래서 욕구. 내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거. I want thing. 근데 여기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욕구의 특성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살고 싶다 라는 욕구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인정받고 싶다,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러한 욕구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 라는 욕구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면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성장하려면은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겠죠. 이런 자원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좀 더 성숙하거나 기술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족의 관심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뭐 관심, 아니면은 돈, 아니면 뭐 서비스, 그러니까 인간이 해주는 서비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자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 물적, 인적, 무형 자원으로 나뉜다. 이게 다 포함한다는 거죠, 자원에. 그래서 물적인 건 뭐예요? 돈이죠. 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현물, 이렇게 그런 것들. 그리고 인적인 거는 사람이 직접 도와주는 것. 무형 자원은 이제 관심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독거노인분들한테 연락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 뭐 어떻게 보면 서비스, 인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심이 무형 자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원이 이전 방법이라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제 자원을 줄 거 아니에요. 이 개입을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어떻게 줄 것이냐는 거죠. 자원이라는 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무형 자원 같은 경우는 뭐될 수도 있겠지만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해줘야 되고 누군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에서 유로 가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때문에 이제 자발적인 기부나 강제적인 좀 이렇게 어떤 세금을 납부시킨다든가 시민들한테 이러한 이제 이전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말 그대로 딱히 뭐 제한이 그러니까 서로 좋아요. 기부하는 쪽에서는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좋고 자발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거고 받는 입장에선 받으니까 좋은 거고 한데 이제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러면서 뭐 기부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부에 비해서 기부 받은 거에 비해서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세금을 걷는 경우가 많죠. 그게 보통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강제적인 자원 이전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게 조세 세금을 걷는 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조세를 하는 게 뭐 아무래도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거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정치적인 개입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개입이라는 게 뭐냐? 이 정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정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라를 다스린다, 국가를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정치의 이제 정의가. 그래서 이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거죠. 이 강제적, 이 조세,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얼마나 줄 거냐, 누구를 줄 거냐, 어떻게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느 당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여당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정치적인 개입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데 이제 필요한 자원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기 때문에 효율보다는 효과를 따진다는 게 이 사회복지행정의 기본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제3자가 개입하는 걸 이라고 했는데 그럼 개입은 무엇일까? 도와준다 라고 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인데 계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를 앞글자, 그러니까 영어로 했을 때 앞글자를 똑똑똑 떼가지고 한 게 이 포스트 코르브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뭐 외우려고 만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계획은 뭐 플랜 그런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안 짚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뭐냐? 클라이언트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특정 소수만 클라이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몇 급 장애인이다, 손을 자기 혼자 못 움직인다, 뭐 발을 못 움직인다, 뭐 이런 좀 진짜로 도움이 딱 봐도 필요한 사람만 특정 소수 클라이언트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좀 범위가 넓어졌어요. 누구든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의 대상이 정말 안 되는 계층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이죠. 청년도 있고 중년 좀 이렇게 40대 중년도 있고 한데 근데 이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은 뭐 취업을 못해서 뭐
진짜 힘들다 라든가 아니면 취업이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다. 그냥 취업에 의지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다 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 퇴직을 당했다. 공고사직을 당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도와드릴 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건장할 사람일지라도 그냥 자기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나고 통상 판단되는 사람일지라도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현대에 와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회복지행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제3자가 개입한다, 도와준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어디까지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목표가 나오는데요. 스스로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정의가 뭐예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는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어. 스스로 충족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예산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를 언제까지 도와주느냐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행정은 무엇이냐 라고 말한다면, 이 행정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그냥 행정이라는 말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행정이 뭐야 라고 말하면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의 관리. 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관리인데요. 그냥 행정 이꼴 관리라고 봐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무방하다. 네,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이제 조직의 관리구나, 그냥 관리구나, 매니지먼트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모든 영역이라는 부분에 이제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왜 쳐놨냐?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라면 어디 영역이냐? 모든 영역이라면 어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일 텐데, 그러면 그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디냐? 라고 하면은 공공, 영리,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공공은 공공이고 영리, 비영리는 돈을 버냐 안 버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공은 공공기관, 영리, 비영리는 민간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는 뭐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거로 사회복지 플러스 행정은 사회복지행정인데, 사회복지행정은 무엇이냐? 딱 한 문장으로 해달라 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조직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말이 깁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사회복지 정책,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사회복지라는 부분이 도와준다, 개입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거냐 라고 말하면은 사실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도와줄 거야? 뭐 그냥 우리가 옆집에 계신 순이 어머니를 도와준다고 칩시다. 그냥 그 한 분. 그러면은 그분 찾아가가지고 좀 괜찮으세요? 뭐 다리가 다치셨으면은 뭐 좀 장 좀 봐드릴까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도와드리면 돼요. 바로 보이니까. 한데 우리 이제 도와줄 사람, 개입할 사람들은 이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000명이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뭐 한 500명 아니면 5만 명 뭐 된다 칩시다. 그러면은 와 이거 어떻게 도와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 이 서비스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있는 그 조직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행정이 붙으니까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그냥 한 명 한 명 일하는 게, 한 명 한 명 전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조직을 해서 팀플을 짜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회복지 정책, 조직,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는 일단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실현이 된답니다.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도 아래에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에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 들어가면은 정치적 사상이 들어가면은 정책이 되는 건데, 이제 사회보장 제도에는 또 어떤 게 있냐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에는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시설,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네. 한 나라에 그냥 뭐 한 10명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시설 다 합쳐서 하나로 하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하나 클라이언트 도와줄 사람 한 명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념을 결정하고 우리가 이러한 이념을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달받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책 만드는 건 따라서 지자체에 딱 뿌려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갖고 이제 관리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각 시설, 지자체는 뭐 구청이나 이런 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설로 가서 시설이라 하면 뭐 그냥 어떤 마을이 아니라 그냥 동 주변에 어딘가에 있는 그냥 뭐 노숙인 자활시설이라든가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 보고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이라 하면 뭐 좀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서비스의 집합, 서비스의 집합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에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겁니다. 국회에서부터 클라이언트까지 이러한 개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들어간다 라는 거고요. 이제 관리가 있습니다. 조직들의 활동을 관리한다는데 이 관리에 붙은 설명은 뭐가 있을까요? 관리에는 거시적 조직 관리와 미시적 조직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조직이 한 10개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A 조직과 B 조직 간에 또 교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리가 필요할 거고 조직 간의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뭐다? 거시적 조직 관리. 멀리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숲을 봤을 때 이것을 보고 거시적 조직 관리라고 하고 그럼 이제 조직 내에서도 어느 관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미시적 조직 관리라고 합니다. 자, 복지행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회복지행정과 좀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행정의 유사 개념인데 이 복지행정은 좀 사회복지행정보다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복지를 바라봅니다. 때문에 좀 더 어떤 전체를 바라보고 살짝 효율을 따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행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시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회사업행정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 어떤 개인에 집중하고 구체화에 집중합니다. 때문에 이제 미시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사회복지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시적도 아닌 미시적도 아닌 중범위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올라갔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의 차이점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행정에는 효율성이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뭐 매번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좀 뭐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효율을 중시하고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능한 가성비를 가지는 거죠. 효율을 한다는 게. 근데 또 일이 빨리빨리 처리되기 때문에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료제가 이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라고 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딱히 생각할 거 없이.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욕구의 평균을 충족시키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뭐 그런 욕구나 이런 걸 충족시킨다보다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제 평균을 충족시키고 그래서 평균값을 올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씩은 그런 거고, 사회복지행정은 그럼 반대예요.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극진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아까 말했잖아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조직의 유연함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네. 원래 내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어쨌든 끝냈습니다. 저조차고한 내용이었고요. 감사합니다.